자, 수업할게. 수업. 저희 육반이 지금 수업 시간에 그래도 제일 많이 남은 편인데 되게 좀 안심이 되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11월 한 25일?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반 정도면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 2,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적분 들어간 반이 있거든. 1시간 차이야. 그래봤자. 오늘 너희가 하면 적분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적분 들어간 반이 있는데 적분 들어가니까 아무도 수업 안 듣더라고. 아니야, 너무 쉬워서. 네? 여기 하는 이 과정은 여기 있는 과정들이 너무 그 뭐 원리 이런 거만 나오니까 잘 안 듣더라고. 어쨌든 그 수업에 너희들이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저때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적분 들어가면 좀 집중을 좀 잘하도록 해.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은 이 전에 있던 문제랑 다른 게 뭘까? 전에 있던 문제는 수직선에서였어. 수직선에서니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왼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었지?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뭐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속도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걸 판단했었는데, 그리고 수직선상이니까 당연히 단위가 없었어. 몇 미터 이런 단위가. 근데 얘는 실제로 지면에서 어떤 물건을 던져 올리는 거야. 그럼 단위가 있겠지. 미터, 뭐 센티미터 아니면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단위가 바뀌고 그리고 얘는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문제를 봅시다. 지면에서 10m/s의 속도로, 저 m/s를 모르는 건 아니지. m/s는 중학교 때 했지. 과학이 저거 과학인데요, 저 몰라요라고 괜찮지? 네. m/s. 초당 가는 미터, 1초 세컨드에 세컨드당 가는 거리 단위는 미터고, 그래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린 공에 t초 후의 높이를 x미터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된대. 그럼 x가 뭐야 지금 저기? 높이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야? 위치지, 위치. 얘가 지금 위치인 거야. 그러면 이 위치를 xt라고 써볼게. 이렇게 xt라고.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도가 나오는 거지. vt가. x't가 vt인데, 그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네. 순서 바꿔줬어. 가속도는 어떻게 돼? 이걸 또 미분해주면 v't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제 문제 다음을 구하시오.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과 높이를 구하시오. 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최고 높이에 도달해. 공을 던져 올렸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오기가 바뀌는 그 지점이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점이 지금 가장 높은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래서 VT가 0인 시각이 언제인가?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자, VT는 언제 0이야? 이게 VT인데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이 0이어야 되니까 t는 1이겠네. 1초구나. 이때는 이제 단위를 써야 돼. 이 전문에서 단위 안 썼지? 단위 써야겠지. 자, 그리고 그때의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 어떤 거였어? xt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xt인데 t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구하면 되겠네. x1.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0 빼기 5니까 5가 되어서 5m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바로 2번 문제.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지면에 떨어진다. 뭐가 0이다? 위치가 0이다. 높이가 0이다지. 지면이면 높이가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xt가 0인 거구나. 그러면 10t-5t 제곱이 0이니까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2가 0이어서 t는 0 또는 t는 2야. 자, 그러면 공이 지면에 떨어지느냐? 그러면 0초하고 2초 중에 0초는 언제야? 공을 지면에서 던지는 순간이야. 던지는 순간은 높이가 0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2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는 아니고 2초가 되는 거야.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뭘 구해야 돼? t가 2일 때의 vt를 구해야겠지. 속도니까. 그래서 v2를 구하면 되지. vt가 여기서 쓰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속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속도가 다는 거 뭐지?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됐죠? 똑같아. 해석만 잘하면 돼. 자, 문제 2번, 3번 해봅시다. 우선 이제 위치가 나오면 위치를 바로 미분해서 바로 속도 구하고 속도를 다시 또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해놔야지. 맞아. 2분의 3. 2분의 3초. 아니면 뭐 1.5초. 다 괜찮아. 분수로 나와도 돼. 분수라고 하기보다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야 돼. 이걸 비교해야 되잖아. 얘 비교하는 거지? 이거 비교하는 그럼 뭐가 나와? 치워 안 그렇지, 이게 봐. 이거 브이티가 뭐냐? 브이티? 얘는 머리 불편하시거든요. 이분이야 다 들어가는 거야. 응? 어떻게 보러?
높이가 x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물어보면 속도잖아. 근데 높이라는 건 위치야. 이거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야. 그래서 얘를 미분해야 속도가. 맞아. 여기 이거 계산. 얘를 지금 속도가 여기서 보면 위치가 이거라고 얘는 이거는 속도가 처음에 높이가 높이는 위치라고 아래 기준의 위치가 위에 있다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높이를 말해 위치라고 말해 그게 이게 지금 위치 얘는 이거랑 뭐라 속도나 그 위치 속도가 그러면 위치를 초월이고 이거가 되는 속도라고 속도를 좋아하다가 이거가 되는 이거 저거 있네. 잘하고 있네. 맨날 잘 위치를 미분하면 여기는 문제를 바꿨어요. 여기 보면 위치가 X가 나와있지. 그러니까 이 X를 미분하면 바꿔서 나왔죠. 그래서 H는 이 X를 T에 대해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는 게 속도가 나고 높이가 있어요. 높이도 위치가 이제 사람들이 타는 막 몰라. 야, 너는 어느 위치에 있어라고 얘기해 돼. 높이 위치. 위치야. 근데 얘가 지금 위치.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 얘를 미분하면 또 하나.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지금 또 하는 거 미분하면 되니까 T 대신에 2를 됩니다. 또 나면 지금 다 T 대신에 2를 이렇게 그래서 미분
차는 어떻게 붙었습니까? 얘는 이를 내려서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같이 맞는 시. 이거는 지금 제대로 공부. 자, 다들 풀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면에서 15m/s의 속도로 실이라고 안 했는데 15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이게 던졌어. 그랬을 때 물체의 t초의 높이를 얘기했어. 그럼 이 높이라고 하는 애가 이 높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위치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xt가 15t 빼기 5t 제곱이구나. 그런데 속도를 구하래. 속도.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vt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xt를 미분하면 돼. 요 놈을 미분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15 빼기 10t가 되겠네.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놈은 2초가 지난 후의 속도니까 언제? t가 얼마일 때? 2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v,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도 t 대신에 2 대입해야겠지? v2는 15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5. 근데 이렇게만 쓰면 틀려.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야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과 극성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vt가 0.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딱 정지해 있잖아. 그렇지? 막 올라갈 때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딱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정지했을 때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야. 속도는 어디서 구했냐? 여기서 구했지? 15-10t가 0인 거니까. t는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지. 그래서 2분의 3초. 1.5초라고 해도 돼. 자, 2분의 3초고. 그때의 높이는 뭐라고 했어, 저기서? 위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xt.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xt인데 t 대신에 얼마? 2분의 3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15 곱하기 2분의 3 빼기 5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15 곱하기 2분의 3 빼기 4분의 9, 45. 그러면 2분의 45 빼기 4분의 45가 되고 4분의로 통분하면 90 빼기 45여서 4분의 45. 그래서 4분의 45 미터가 되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은 1.5초 후이고, 그리고 그때의 높이는 4분의 45 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돼. 자, 문제 3번.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미터는 이거라고 한다. 자, 여기 0 대입해봐. t 대신에 얼마야? 0 나오지. 지금 무슨 얘기야? 제동을 딱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은 아무것도 안 나갔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그 순간부터 딱 밟고 나면 쭉 나가기는 하는데 속도가 계속 줄겠지. 계속 줄 거야. 그러면서 그때 또한 움직인 거리 x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럼 x는 처음에는 막 되게 많이 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밖에 못 가겠지. 그러다가 언젠간 쓰겠지. 그렇지?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속도가 확 줄어서 언젠간 선단 말이야. 그럼 그 설 때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가를 물어봤어.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요걸 구하면 돼. 저기 이동한 거리니까. 근데 정지할 때까지 돼. 지금 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모르는 거야.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럼 그 시간만 알면 여기다 그 시간을 대입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자동차가 정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속도가 0이다.
동체수니까 속도가 0이잖아. 근데 VT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미분하면 VT는 x 프라임 t니까 30 빼기 6t 제곱 6t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6t가 30이니까 t는 얼마? 5겠네. 아 5초까지네. 그럼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네. 그러면 x에 5를 구하면 되겠지? t 대신에 5를 대입해서 그러면 30 곱하기 5 빼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어서 150 빼기 25 곱하기 3이면 75니까 75.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75m가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맨 마지막 요식 보면 조금 뭐 공통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아? 오, 맞아. 지금 계속 2A에서 A를 빼지. 그치? 이런 문제 풀면 패턴이 다 저렇게 나온다? 신기하게. 근데 왜 그런지 분석은 난 안 해봤거든? 신기하게 저렇게 2배 빼기 1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어쨌든 그래요. 자, 이항에서 수학 참고는 뭐냐? 이 비행기가 보통 이 착지할 때 속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속력에 따라서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활주로가 최소한 얼마나 돼야겠는가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 혹시 뭐 세특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써먹으면 되겠지. 이제 저 이름이 바뀐 거 알아? 플라잉 어텐던스? 플라잉 어텐던스. 스튜어디스란 말 없앴네. 승무원을 플라잉 어텐던스라고 바꿨네. 뭐 그런 거 뭐 준비할 사람이면 이런 걸로 꼬리 만들어뒀지. 자, 서당.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다. 아, 이거야. 그러면 VT는 어떻게 돼?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VT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T 플러스 20. AT는 어떻게 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10. 끝이네. 자, 점 P의 시각, 점 P의 T는 5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다. T는 5에서의 위치가 X지. 그러면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네. 요식에다 5를 대입해.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20 곱하기 5 플러스 25를 해주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그러니까 0이네. 그럼 위치가 어디야? 0이니까 원점이지. 그래서 맞아 이건. 점 P의 T는 5에서의 속도가 15이다. 자, 속도는 요거라고 했어. 그러면 V 얼마? 5 구하는 거야.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0. 속도는 마이너스 30이지 15가 아니네. 그랬어. T는 4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떻게 해석하라고? 속도가 0이다. 그럼 속도가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0이다. 그럼 t는 얼마다? 2이다. 아, 4가 아니고 2네. 틀렸네. 자, 마지막으로 점 P의 t는 2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는 어떠냐? 항상 마이너스 10이야.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언제든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틀렸어. 1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 여기 풀어봤지? 네.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이다. 다음 네모안에 위치, 속도, 가속도 중 안 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이렇게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알고 있지? 자, 요 그래프들 봐봐. HT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GT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FT는 상수 함수야. 그러면 어떤 걸 미분하고 미분 두 번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미분하기 전에 함수는 뭐였을까?
이차함수였겠지. 그러면 요 HT가 위치일 확률이 높겠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1차가 나와야 되니까 GT, 이게 속도. 그리고 FT가 상수함수니까 가속도. 라고 때려 맞출 수가 있지. 이거 때려 맞추는 거지? 제대로 푸는 게 아니지. 응.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식 다 찾아야 돼. 자, 이건 식 어떻게 돼? FT. FT는? 그렇지, 2지. 상수함수. 계속 2만 나오니까. 자, 요 GT는 뭐가 돼? 직선이지. 기울기 얼마야? X값이 1 증가하면 Y값이 얼마 증가해? 졸지 말고. 에? X값이 1 증가할 때 Y값이 얼마 증가해? 2 증가하지. 1 증가할 때 2 증가하잖아. 그럼 이건 기울기가 2라는 거니까 T의 개수가 2이고 상상은 뭘로 구해? Y절편이지. Y절편. Y절편이 상상이잖아. 야, 이거 알잖아. 이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A가 뭐야? 기울기. B가 Y절편.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거꾸로 구하는 거야. 기울기에서 이거 구한 거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된다. 자, HT는 어떻게 될까? HT는 어디서 접하고 있어? 1,0에서 접하고 있지. 그러면 A의 T-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A는 왜 A라고 넣냐면 1에서 접하니까 T-1의 제곱은 맞지만 이게 퍼지는 정도에 따라서 A 값이 달라지지? 그래서 A는 미지수로 줘야 돼.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0,1을 지나. 그러면 0,1을 지나면 1은 A의 0-1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얘는 얼마? 1. 그러니까 A가 1이네. 아, HT는 T-1의 제곱이다. 전기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봐. 뭐가 나오는지. 2T 마이너스 2. 이거 나오지. 이거 미분해봐. 그럼 뭐 나와? 2 나오지. 이렇게 써야 이게 제대로 된 풀이야. 각각 다 함수들을 구하고 HT를 미분했더니 GT가 나오고 GT를 미분했더니 FT가 나왔다.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모르겠나? 아, 어?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달린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문헌에 답하여 보자. 저건 달린 거리래. 그러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두 자동차 중에서 출발한 후에 3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더 큰 것은? 자, 속도는 뭐 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A하고 B의 시간과 거리를 다 비교해야 돼. 근데 A와 B가 시간은 어때? 똑같아. 둘 다 3이야.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가 더 크면 큰 거지. 분자가 더 작으면 작은 거고. 근데 분자가 거리라고 했어. 이동한 거리. 자, B하고 A 중에 요 거리는 누가 더 커? B. 3시간 동안 B가 훨씬 더 많이 갔지. 그럼 평균 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분모는 3으로 동일한데 분자가 이렇게 B가 더 크니까. 그래서 B가 더 평균 속도가 클 거다. 라고 할 수 있어. 두 자동차 중에서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되는 순간에 속도가 더 큰 것을 말하여라. 속도. 자, 속도는 뭐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이유가 위치의 변화율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이유가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이동거리라고 했잖아. 달린 거리. 달린 거리가 뭐야?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얘가 다 알려주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달린 거리가 결정이 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2시간 되는 순간 그때의 속도는 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의 속도. 왜? 미분계수가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이 거리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바로 얘가 속도야. 자, 그럼 요놈하고 기울기 비교해봐.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뭐가 더 커?
빨간색이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기울기가 더 크니까 빨간 게 순간 속도가 더 빠른 거다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면 그거의 미분계수가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순간 속도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도 역시 B가 더 속도가 크다. 근데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함께 생각하는 탐구부터 중단원, 대단원까지 다 숙제인데 언제 할 거야? 원격 때 할 거야. 원격 때. 자, 그럼 다 넘어가고 여기 생생 수학 처음 나오지. 110. 그리고 111은 생생 진로 체험 나오지? 쟤네들은 살짝 발표 같은 거 준비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해. 뭐야, 했어? 1등만 기억하는데 박명수는 1등 아니지 않나? 자, 그리고 저 뭐야 숙제 받겠다고 얘기했나? 네? 숙제 받겠다고? 숙제요? 응. 원격 기간에 숙제 낸다고 했었지? 개념 원격 기간에 세특 준비하도록 주제 탐구 활동 시킬 거라고 얘기는 했었지? 네. 응.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넌 얘기 안 했지? 자, 다시 잘 들어. 양식은 다 나눠줄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너희 세특 적어주는 거거든? 근데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는 뭐 1학기 때처럼 하면 돼. 근데 단 바뀐 게 1학기 때 주제 탐구, 작년 1학기 때 주제 탐구 활동할 때 처음에 독서 감상문 먼저 썼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가 주제를 하나 딱 뽑아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가다가 이제 좀 거기 탐구 활동하고 적어내는 거 있잖아. 처음에 독서로 시작 안 해도 돼. 어차피 너희는 보고서만 써도 내기만 하면 되거든? 보고서만 써도 낼 건데 처음 시작이 꼭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뭔가 들었어. 아니면 유튜브에서 뭔가 봤어.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된 정보로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좀 이런 물원 탐색도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 좀 심화 탐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양식은 이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하고. 근데 그 취재 탐구 활동이라는 게 사실 해보니까 어렵잖아. 저는 뭐 그렇게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숙제를 하나 더 냈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2개 다 해도 되고 독서 감상문만 할 거야. 하나는 독서 감상문이나 주제 탐구 활동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하나 이상을 하면 돼. 독서 감상문은 작년 2학기 때 수행평가 했던 거 기억나? 그때 주제 탐구 활동 안 했지. 그냥 독서 감상문만 쓰고 말았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써서 내면 돼. 대신 세특은 분명히 덜 적히겠지. 주제 탐구 활동보다. 근데 본인은 뭐 그렇게 학종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부담 가지 않는 숙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개를 냈어.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둘 다 해도 되고. 독서가 좋은 건 독서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너희 독서 활동 상황이 없잖아. 있게 있는데 대입에 제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고 어필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교과 세팅이나 아니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너희 탐구활동하는 거 있지? 자율탐구 활동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 나는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책도 읽었어요 라고 자랑해야 돼. 그래야 잘 봐주니까. 입학사정관이. 학종은 몇 등급까지 의미 있다? 학종은? 전부 다 의미 있어. 이렇게 했잖아 처음에. 뭘 들은 거야? 3등급까지 의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3등급까지 의미 있는 이유는 2등급 중후반까지 수도권으로 많이 가. 근데 수도권이 대학들이 대부분 교과보다 학종을 많이 뽑아.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를 안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아예. 그러니까 학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말한 그 성적 이하의 사람들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게 내가 3년 내내 어디 한 군데에 관심이 갖고 막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걔는 다른 아이들이 교과에서 4등급으로 합격할 거면 걔는 5등급으로 합격해. 그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의미 있지. 선생님 그 저기 유아교육과 얘기 안 해줬나? 응?
안 해줬어? 걔가 6등급이었는데 6등급 때 중반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유아교육과를 4년제를 가고 싶었는데 4년제를 못 가. 6등급 때문에는. 근데 걔 대신 생기부가 3년 내내 유아교육이었거든. 근데 가서 면접도 잘 보여가지고 그냥 최초 합했어. 교과로는 못 갈 성적이었는데 학종으로 최초 합했어.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 학종은 어떻게든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난 안 되니까 못해요. 이건 아니야. 어떻게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난 이 관심 있는 분야에 내 지식을 넓히고 나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게 생활교육에 보이시면은 분명히 좋게 봐. 사실 지금 준비 안 한 사람들 있잖아. 준비 안 한 사람들 봐봐. 주변에 친구들 준비 안 한 애들 꽤 있지. 그런데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같이 지원을 할 건데 어떤 애는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애는 준비 안 돼 있어. 그럼 준비 안 되면 떨어지지. 선생님이 또 입시도 한 애 중에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부모님 전화했더라고. 얘는 그래도 취업되는 데 보내고 싶다고. 취업하려면 여학생이면 보건계열이 제일 낫지. 그래서 물리치료를 얘기하길래 보건계열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물리치료인데 대전에서도 물리치료 가려면 한 3등급 때 나와야 돼. 4등급 때도 아마 힘들 거야. 근데 걔는 더 나아져. 저 밑에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걸 다 찾았어. 그랬더니 몇 개 나오더라고. 몇 개. 전문대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보니까 4년제도 붙고 뒤늦게 준비했지만 4년제도 붙고 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물리치료에 관한 책들 많이 읽고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놔라 했거든. 이거 막 책 많이 읽고 막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더라고. 면접 준비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년제도 하나 합격하고 전문대도 2개 합격하고 해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어. 방법은 다 있어. 시간이 이제 끝나가네. 그럼 다음 지금 이거 뭐야 맨 마지막에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사실 이것도 세특거리가 돼. 책을 묶어놓고 내라고 대답만 해. 110하고 111페이지 다음 시간에 접근 나갈게.